2022년도에서 지금까지 한 2배 넘었으니까 약 3배 정도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비결이니까요. 안녕하세요. 제이로드입니다.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친구 꼭 있죠. 나보다 특별히 뭘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늘 성과는 나보다 뛰어난 친구. 어느 직장 가나 꼭 있죠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의 성과는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온 거야?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?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을 겁니다.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어. 그냥 열심히 한 거야. 이렇게 얘기하죠. 허파디비집니다.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가르쳐 주지는 않고 이상하게 두루뭉실하게 열심히 했다라고만 하죠. 과연 그 친구는 알려주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?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런 걸까요? 어찌 되었든 그 친구한테는 내가 원하는 영업의 비밀, 영업의 비법은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제가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약 2배의 성장을 했고, 그리고 2023년도 현재는 작년에 비했을 때 벌써 2배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비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닭도리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가 여자친구한테 기념일이나 생일 같을 때 뭐 먹고 싶어? 라고 물어보면은 닭도리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닭도리탕을 좋아합니다. 제가 연애 초반 시절 때 여자친구한테 닭도리탕을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저는 닭도리탕을 할 줄 몰랐고요. 여자친구도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닭도리탕을 같이 요리해서 먹기로 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. 왜? 둘 다 모르니까요.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막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. 그런데 지금 제가 닭도리탕을 같이 요리하면은 20분 만에 만듭니다. 3배나 성장했네요.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? 일단 저희가 닭도리탕을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. 저희는 일단 닭을 살 때부터 백숙용 닭이 아니라 분절용 닭, 닭도리탕용 닭을 삽니다. 그럼 손질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겠죠. 그래서 그 닭을 제가 물에 씻고 핏물을 빼는 그 시간 동안에 여자친구는 물을 끓이고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. 넣고 끓이면 되니까요. 그래서 제가 손질된 닭을 여자친구한테 주면은 웍에다가 양파와 설탕을 집어넣고 열심히 볶습니다. 그러면은 닭이 진짜 맛있어져요. 간이 잘 배거든요.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웍에 볶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고 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감자, 양파, 대파, 당근, 새송이버섯 이런 것들을 썰어 둡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요. 그리고 옆에 잘 놔두면 그때 웍에서 볶던 게 끝난 여자친구가 그 재료를 집어넣고 물과 양념장도 추가로 집어넣고 한 10여 분 정도 푹 끓입니다. 그러면 정말 맛있는 닭이 만들어져요. 먹고 싶네요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닭도리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1시간이나 걸렸는데 이걸로 20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던, 즉 3배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? 그건 바로 닭도리탕을 요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양쪽 당사자인 저와 여자친구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효율성이 생겼던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과 마찬가지로 중개도 같아요. 중개에도 분명히 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중개라는 거를 배우러 갔을 때 단계별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부동산이 적어요. 너무 적습니다. 아니면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이빨 빠지듯이 가르쳐줘요. 그리고 그렇게 배운 중개를 늘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. 저희가 닭도리탕을 요리할 때 중간에 단계 하나만 꼬이더라도 20분 만에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. 예를 들어 물을 끓여놓지 않는다면 물을 끓이는 시간인 5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. 이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각 단계별로 정확한
루틴을 알고 계시면 효율성이 좋아지실 겁니다. 그동안 제가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루틴 6가지에 대해서 준비해 뒀습니다. 첫 번째는 임장거 광고고, 두 번째는 상담과 물건 준비이고, 세 번째가 미팅, 네 번째가 권리 분석 조율, 다섯 번째가 가계약과 계약, 여섯 번째가 입주입니다. 이렇게 6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으므로도 여러분들의 중개 실력은 더욱더욱 빠르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죠. 그럼 이 6단계 이제 알겠어요. 그럼 된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. 인지하는 것에 하나만 더 합시다. 그게 뭐냐? 이 단계가 사이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. 예를 들어 1번인 임장과 광고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 단계인 상담과 물건 준비는 할 수가 없겠죠. 임장과 광고를 통해서 물건으로 손님한테 연락이 와야 우리가 물건 준비를 하던 상담을 하던 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우리가 미팅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전 단계였던 물건 준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미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. 이렇게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연결 과정이라는 것까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.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. 미팅을 10번이나 했어요. 그런데 계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자꾸 손님들이 간제비만 오는 것 같은 거예요. 보는 족족 그냥 물건 네,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다 가는 거예요. 그리고 계약은 안 나와요. 나중에 연락해보면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했대요. 열받죠. 그리고 손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나 그 손님이 계약하지 않은 건 그 친구의 미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미리 준비해놨던 물건들이 고객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. 물건 준비를 정확하게 했으면 미팅에 대한 결과가 더 좋았을 텐데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계약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중개 사이클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효율을 조금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거예요. 그 해결 방법은 바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고 그 핵심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을 하는 겁니다. 문제가 뭔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인지하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.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인지했어요. 인지한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해야죠. 어떤 게 문제구나. 그럼 그 핵심 파악된 걸 가지고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. 이렇게 바꾸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일의 능률은 올라가겠죠. 제가 닭도리탕을 1시간 만에 했던 거를 20분 만에 해결했던 것처럼요.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좋아요. 나 이제 사이클 다 이해했어요. 이제 계약 잘할 일만 남았네요.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클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게 될 것이고 더 정확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더욱 빠른 성장을 하게 되겠죠.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이 2가지가 있습니다. 이 2가지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일의 실력은 일취월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바로 적어보는 겁니다. 제가 방금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 있죠.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그 각 단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. 그리고 그 각 단계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. 그것만으로도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위에 서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관찰하세요. 내가 만약에 여러 명이 일하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중에 꼭 일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. 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더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.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. 만약에 혼자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다른 부동산에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. 밥 사주세요. 술 사주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6가지 단계로 나눠서 물어보세요. 제 경험상 물어봤을 때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. 그런데 영업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.
그거는 여러분 센스니까 알아서 해주시고요.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일취월장 하실 겁니다.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. 부동산에도 분명히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각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를 일단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, 그 인지를 했다라면 이 사이클에 빗대어 어떤 게 문제인지 핵심을 파악하고, 그 파악된 핵심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상승하고 남들보다 더 월등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그게 제가 2021년도에서 2년도에 넘어갈 때 2배 성장을 했고, 2022년도에서 지금까지 한 2배 넘었으니까 약 3배 정도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비결이니까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. 나 이제 사이클 다 알았어. 그러니까 빨리 첫 번째 단계인 임장과 광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. 이럴 거예요. 이번 영상에서 담기 좀 힘들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,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제가 첫 번째 단계인 임장과 광고 영상 올리는 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해두시면 도움되실 겁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